그러면 지금부터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님의 교회 선언으로 제19차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국민의당 제19차 비대위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리우에서 우리 선수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 우병우 수석은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35일째 오늘 또 35일째 우병우 일병 구하기를 위해서 국민과 야당과 박근혜 정부는 싸우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제 우수석의 사태가 본질이 아니라 식물 정부를 만들려는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리겠다고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홈으로 막을 수 있었던 우병우 개인 비리 의혹을 정권의 명운을 건 싸움으로 변질시켜서 게이트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식물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자초하고 있는 것이지 국민과 야당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동물정부입니까? 검찰은 우병우 수석,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수사한다고 합니다. 청와대를 나가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청와대에서 버젓이 앉아가지고 황제 감찰을 받고, 감찰을 하러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은 나올 때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 과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수석에 대한 수사가 황제 감찰에 이은 황제 수사가 되지 않으려면은 우병우 수석은 민정수석 완장을 떼고 검찰에 깔려있는 우병우 수단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철저히 강력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사드는 안보 상정이 아닌 갈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제 성주투의에서 제3후보지를 검토했지만 이제는 김천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야기한 근본 책임은 무책임하게 사드 배치, 사드 후보지를 발표하고 이제 또 제3후보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발언 때문에 생기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은 전국의 땅을 보러 다니는 부동산 업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반대하면 저기로 가고 감찌르듯이 후보지를 툭툭 건드려서 성주도 김천도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갈등만 양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박근혜 정부가 후보지 돌려막기를 할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 정책 결정 과정의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외교 갈등, 지역 갈등, 사드 카오스를 끝내는 유일한 길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론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선청문회 후 추경을 주장했지만은 국회의장이 소집한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추경 후 청문회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양보했습니다. 청문회 채택 문제는 3당 수석 간 상당 기간 논의되어 합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당은 수석 간 합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청문회가 부실 원인과 책임 규명을 실질적으로 밝힐 정도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다면 증인 채택 문제에 있어서 양보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청와대 새누리당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정부 여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만은 지적합니다. 오늘도 수석 가능하면 원내대표 간에 연락을 해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추경이 통과되어서 구조조정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당은 최선을 다하고 양보할 것은 과감하게 양보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성식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정책위 의장입니다. 주말 걸치면서 뉴스를 통해 여권 내에서 청문회도 안 되고 추경도 포기할 수 있다는 보도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참으로 집권 세력이 맞는지 그 무책임하고 황당한 주장에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의당의 입장은 간명합니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추경 예산안 심의도 또한 부실 및 책임 규명을 해내야 할 청문회도 모두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STX에만 6조 원의 자금이 지원됐지만 STX는 법정 관리되었습니다. 대우조선에는 공적인 성격의 지원금만 10조 원이 들어갔었습니다. 이 16조 원은 5천만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1인당 36만 원의 돈이 나간 것과 다름이 없는 내용입니다. 신용보증기금 3개를 만들어서 60만 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대우조선은 작년 서별관 회의 때 2,800억 원 정도 올해는 흑자가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지원을 설계했는데 상반기에 이미 1조 2천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해서 대우해양조선은 지금 완전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얼마나 더 밑빠진 독에 울붓기식의 지원이 이루어질지, 그러고도 대우조선이 정상적으로 경영될 수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하는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여당은 청문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서별관 회의의 결정사항이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최종택 3인이 청문회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필수 증인 없이 부실하게 하자는 것은 바로 청문학적 국민의 부담이 들어가는 일이 재발되어도 좋다는 뜻밖에 무엇이겠습니까? 추가경정 예산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기 살린다고 국가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조기 집행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별로 쓸 돈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수 추계를 잘못해서 올해는 14.5조 정도의 세금을 더 걷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국민들이 열심히 생산한 것을 세금으로만 걷고 쓰지를 않는다면 국민소득 계정에서 정부 부분이, 즉 GDP 성장률에 마이너스 효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 여당에 묻습니다. 정부 부분이 하반기 경제 운용에서 GDP에 마이너스 효과를 갖는 것을 방치하겠다는 것이 진정 본심입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에 헤매고 있고 지역 경제가 사그로 들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해도 좋다는 것이 진정 정부 여당의 입장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핵심 증인과 더불어 청문회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동시에 추가경정 예산안도 제대로 다루어서 일자리와 민생 대책도 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문제를 호도하지 말고 국민을 두렵게 알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지난주에 교육용 전기료에 관해서 개선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당이 지난 18일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의 핵심 요지는 기본요금 산정을 1년 중에 가장 전기를 많이 쓴 날에 그것도 가장 전기를 많이 쓴 순간 전력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요금 산정 기준을 1년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하면 많은 기본요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용 전기 때문에 찜통 교실이 되고 냉골 교실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같은 내용의 건의를 했는데요. 지금 계약이 되었는데 학교 사정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력 약간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긴급한 회의를 소집해서 교육용 전력 요금도 부담을 덜기를 조속히 덜어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조배숙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요즘 너무 덥습니다. 입추가 지났는데도 하늘이 아직도 폭염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상에서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부터 우병우 민정수석과 우수석을 수사 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일이,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수석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희석시키기 위해 이석수 감찰관도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감찰관이 정권의 핵심 실세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사 의뢰를 할 정도면 우수석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수석에 대한 비판은 청와대 흔들기가 아닙니다. 청와대의 감정적 반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섬기는 리더십을 말씀하셨습니다. 국민과 민심은 우병우 수석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이정현 대표는 이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께서 말씀하신 섬기는 리더십이 진정으로 국민과 민심을 섬기는 거라면 집권 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민심의 우수석 사퇴 여론을 가감없이 대통령께 전달해서 우병우 증후군이 더 악화되기 전에 상처를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모호한 입장을 보이신다면 이 대표의 섬기는 리더십은 결국 청와대와 친박을 섬기는 의미 이상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또 제3의 부지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제3의 부지로 떠오른 그 롯데 스카이힐 성주 골프장 인근에 김천 시민들이 또 들끓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김천의 기관단체장 150여 명이 롯데 스카이힐 성주 골프장 그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태도가 문제입니다.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민들을 들끓게 만들고 서로 갈등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정치인이든 일반 국민이든 모이기만 하면 나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호준
말씀하세요. 예, 저도 우수석 관련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우병우 수석부에게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에 의한 우병우 죽이기 또는 식물 정부 만들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또 힘있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검은 구석이 있거나 위법 탈법을 했을 것이라는 국민 정서에 터잡아 청와대를 공격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우수석에 대한 첫 의혹 보도가 나온 뒤로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이 우병우 죽이기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우수석 의혹에 대해 입증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 박근혜 정부의 대응 방식을 보면 심각한 자기 최면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수석의 비리는 이미 3살배기 어린아이도 알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세금을 내고 자신의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한 국민들은 가족회사인 우수석과 같이 가족회사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쓰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는 돈을 모아 할부를 구입하고 핸드폰 요금도 월마다 따박따박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자산가들이 절세 등의 이유로 법인을 차려 개인 지출을 법인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흔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일반 평범한 국민들은 그리하지 못합니다. 특히나 정강은 직원과 사무실이 없는데도 지난해 지급 임차료 그리고 접대비, 차량 유지비, 통신비, 기타 여러 가지로 1억 3,993만 원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1년에 1억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만져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제 청와대와 대통령이 자기 최면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자기 최면에서 깨어나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진심으로 사과하고 우수석의 잘못은 엄정히 처리함으로써 막연한 우리 사회 자산가리의 탈세를 명명백백하게 적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우병우 수석의 사퇴나 공정수사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수석의 사퇴와 검찰 수사는 국민의 상식이며 민심입니다. 대통령은 우병우 살리기의 독서를 버리고 상식과 민심을 겸허히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신용현 의원님. 군대 내 여성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국방부는 아무런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국방부 직할부대의 여성 장교가 부하 부사관에게 칼에 찔려 중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남성 중령이 여성 대위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을 가한 사건이 일어나는 등 군대 내 남성 중심적이고 반인권적인 풍토가 만연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나마 이마저도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건일 뿐 군대라는 폐쇄적 특성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여성 인권 침해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처럼 남성 중심주의 문화로 인해 약자인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는 군대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지키고자 자발적으로 입대한 소중한 여성 인력이 잘못된 군대 내 반인권 풍토로 인해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군대 내 여성 인권 문제, 이제는 근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사고에 대한 가해자를 철저하게 처벌하고 부대 내 여성 장교와 부사관의 인권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해당 부대의 지휘관까지도 강력하게 처벌해서 일벌백계로 삼아야 합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성인지 교육을 확실하게 실시하는 등 여군들이 자신의 의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군대 내 인권 신장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길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마지막 발언이 들었습니다. 정종규 의원님.
예, 정입니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 철회 성주 투쟁위의 제3후보지 검토 건의 논의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뉴스민의 보도에 따르면 어제 국방부 기조실장이 성주군청에서 제3후보지 검토 건의 성명서 내용과 관련해 누군가 통화하는 장면이 포착되어서 그 이유를 묻자 부군수와 약속이 있어서 왔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국방부가 직원을 내려보내 성주군과 논의해서 성주 투쟁이 활동에 개입하고 있음을 시인한 셈입니다. 지난 7월 13일 국방부에서 성주를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 발표한 이후 시작된 정부와 성주 군민의 대치가 한 달을 넘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주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드라서 반대한다는 성주 국민들의 사드 반대 투쟁은 국민 2,300명이 파란 리본을 달고 벌인 서울역 시위, 단일 장소 최다 인원 동시 삭발 기록을 세웠던 광복절 삭발 시위, 연인은 5만 명을 넘긴 촛불문화제, 유림 128명의 상소문 전달 등 창발적이고 의연한 투쟁 모습으로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드 배치 예상 지역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들쑤시다가 기습적으로 성주 성산포대를 확정 발표해 전 국민의 반발과 논란을 키웠던 정부의 대응에 비교하면 더욱 돋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체부지 검토하는 언급 이후 제3후보지 공세로 사드 반대로 뭉친 성주 군민을 갈라세우려는 갈라치기마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별빛이 아름다워 성주라 불리는 평화의 땅은 아픔으로 갈갈이 찢겨진 곳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킬 책무를 지니 대통령과 정부가 그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안정을 이리 위협해도 되는 것인지요. 물론 제3후보지로 내세우는 김천 역시 우리의 목은 성주의 투쟁이라면서 사드 반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니 그 역시 용이하지 않습니다. 결국 제3후보지, 제4후보지, 제5후보지 식으로 지역민들의 반발에 쫓겨 경북 지역을 투어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드 체제의 핵심인 엑스밴드 레이더가 북한과의 실전에서 완패한 사건이 일본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북한이 일본 서부 해역을 향해 노동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미군 차력통신소에 실전 배치되었던 엑스밴드 레이더가 미사일 추적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아무런 사전 조치도 실행 못했습니다. 곧 사드로는 북한 노동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실전에서 입증된 것입니다. 이미 남한을 겨냥한 북한 미사일은 비행시간이 매우 짧아 사드로 막기 어렵다는 것은 한미 당국이 밝힌 사실입니다. 한미 당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강행하는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서 미국으로 날아가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함이며 사드 배치는 한국이 미일 MD 체제로의 하이 파트너로 본격적으로 편입되는 신호탄이 되는 것입니다. 한미일 삼각 MD 구축은 동북아 군비 경쟁과 정치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켜서 한반도 평화와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따름입니다.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국익을 위해서라도 철회 내지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출구 전략으로 국회에 비준 동의안 제출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의 불가피성을 호소하면서 만약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그 대안으로 외교의 길을 거듭 제시합니다. 마침 박 대통령께서 다음 달 초순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2차 동방경제 포럼과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11차 G20 정상회의 그리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연이어 참석한다고 청와대에서 밝혔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 중러 4대 열강 가운데 한 축인 러시아 중국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오는 24일은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외교 장관회의도 열립니다. 결국
사드가 가야 할 곳은 성주 성산포대나 제3의 후보지로 거론되어 있는 김천 롯데 골프장이 아니라 진작에 외교 테이블 위였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노르웨이 출신 저명한 평화학자 요한 갈퉁 교수는 안보를 통한 평화보다 평화를 통한 안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평화는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서만 가능하지 무기에 의한 폭력적인 수단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상 해결, 사드 문제 해결점을 찾아내는 외교적 해결의 기회로 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이것으로 공개 보도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일 비공개로 전화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